영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이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제72회 베를린 영화제 인카운터스 부분에 공식 초청된 작품인데요. 일본 내 여러 영화제에서도 호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 특히 저에게 흥미로웠던 수상은 영화의 주인공인 키시 유키노 배우가 일본 아카데미에서 받은 최우수 여우주연상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영화를 보며 가장 눈에 띄는 배우가 키시 유키노였거든요. 저는 사실 이 배우를 이번 작품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실제 농인 액트리스를 섭외한 것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대사로 전할 수 없는 감정을 표정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좋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미야케 효 감독님의 신작인데요. 고백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이번 영화가 감독님과의 첫 만남입니다. 전작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가 좋은 영화라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듣긴 했는데요. 아쉽게도 아직 관람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은 실화를 모티브로 하는 작품입니다. 일본 최초로 청각장애인인 복싱 프로가 된 인물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영화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실화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인물만 참고한 것인지 그녀의 삶까지 어느 정도 경유한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 이 작품은 전기 영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은 귀가 들리지 않는 선수가 역경을 헤쳐나가는 스테레오타입의 승리의 드라마에 관심을 가진 영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보면요. 사실상 케이코가 링 위에 오르는 장면은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복싱 영화들과는 다르게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지도 않죠. 저에게는 그보다 오히려 앞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시대적 현상에 대한 의식이 녹아있는 영화처럼 보이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옛것의 죽음, 필름 카메라로 촬영한 이유, 케이코의 패배 방식이 흥미로운 이유, 결말 해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울 사진을 경유한 무성 영화적 측면에 대한 이야기까지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プロになってそれだけですごいことなんだから。稽古ごめんな。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은 옛것의 죽음에 대한 영화다. 영화의 면면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오래된 것,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것들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케이코가 운동을 하는 복싱 체육관이 그렇겠죠. 몇 대에 걸쳐 이어져 오던 체육관은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영화에서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체육관이라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체육관은 외연에서부터 레트로 감성이 있습니다. 삐걱거리는 낙후된 운동기구라든지 화이트보드에 자를 대고 빨간 줄을 긋는 출석 체크 등이 그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묘사도 있는데요. 체육관에서는 케이코와 코치 간의 소통을 할 때 미니 화이트보드에 수기로 작성을 하는 반면에 회장님이 소개해준 도심의 복싱장에서는 탭을 이용해서 소통을 합니다. 영화가 의도한 노골적인 대조겠죠. 이뿐만 아니라 어쩌면 사실 체육관의 역사 그 자체라고 말할 수도 있는 회장 역시 건강이 점점 악화되는데요. 결국에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영화에서 예술어음이 묻어있는 체육관과 그것의 주인인 회장이 소멸되고 있는 것이죠. 즉 저에게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은 구시대의 죽음에 대한 영화로 보이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화는 구시대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 창작자는 사라져가는 과거에 대해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 작품은 세상의 변화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싶어하는, 다르게 말하면 옛것을 고수하고 싶어하는 영화로 보이는 것이죠. 그에 대한 가장 선명한 형식이 카메라로 느껴지는데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은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16mm 필름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화면의 질감이 요즘 나오는 대중 영화들과는 좀 다르죠. 투박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감성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비약을 섞어서 말씀드리면요. 화면의 질감과 체육관의 모습만 보면 8, 90년대 일본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해도 이물감이 없을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저에게 이 영화가 필름을 선택한 이유는 옛것에 대한 향수를 되살리기 위한 형식적 선택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큰 범주로 풀어보면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은 세상이 빠르게 앞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로 인해 놓치고 가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영화인 것이고요.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불변해야 되는 가치가 있다고 소망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영화에는 이러한 세계관이 녹아있는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차.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은 다양한 소재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가 기차일 텐데요. 특정 장면에서 기차는 프레임을 가로지르며 달려가죠. 두 장면 정도 기억이 납니다. 먼저 케이코와 모친의 대화 장면. 케이코의 엄마 오가와는 딸을 배웅하며 넌지시 묻습니다. 이제 프로도 되었으니 복싱을 그만둬도 되지 않느냐고 말이죠. 이에 대해 케이코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죠. 이 순간 그들의 앞을 기차가 가로지릅니다. 또 다른 장면. 회장은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에서 체육관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회장은 이렇게 넋두리를 하죠. 체육관의 회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토지 개발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사였는데요. 이 시퀀스에서 그들은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때 횡단하는 열차가 그들의 모습을 가려버리죠.
기차에는 여러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단방향,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갈 수 없음, 혹은 한번 달리면 인간이 막을 수 없음 등이 이 영화가 주목한 기차의 속성처럼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에서 설경구가 나 다시 돌아갈래를 외치며 막아사려는 그 기차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쉽게 말해 저에게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기차는 거스를 수 없는 세상의 변화에 대한 비유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언급드린 두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복싱을 그만둬도 되지 않느냐는 엄마의 물음에 대한 케이코의 대답의 자리를 기차가 채우고 있죠. 저에게 이것은 거스를 수 없다라는 케이코의 답으로 보입니다. 회장과 회장 아내의 장면도 이와 유사한 궤를 갖는데요. 회장이 점점 노쇠해지고 체육관이 사라지는 상황과 거스를 수 없는 기차가 공명하고 있으니까요. 영화에서 창작자의 의식이 어려는 두 번째 지점은 케이코의 복싱 스타일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듯 영화에서 케이코의 경기는 두 번 묘사되는데요. 첫 번째 경기에서 케이코는 가드를 올리면서 백스텝을 하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 상대의 펀치를 맞게 되죠. 물론 승리를 하긴 했지만 코치진은 그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국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상대에게 전진하는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되면서 결승전에서 KO패를 당하게 되죠. 이러한 메커니즘을 간략하게 보면요. 케이코는 앞으로 향하려고 했기 때문에 패배를 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이 양태는 앞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를 비관하는 영화의 태도와 맞닿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챕터 1의 마지막으로 영화의 결말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의 결론은 희망과 체념이 모두 어려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케이코는 자신이 자주 가던 강둑에 홀로 앉아 처연한 표정으로 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결승전에서 경기를 했던 선수와 조우하죠. 그 선수는 지난번 시합에서 고마웠다며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이윽고 케이코는 무엇인가 깨달은 듯 러닝을 시작하죠. 저에게 흥미로웠던 점은 상대편 선수가 건설업의 노동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언급드렸듯 회장은 체육관이 폐업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토지 개발을 거론했었는데요. 물론 직접적인 묘사는 없지만 결승전에서 만난 선수가 하는 일은 토지 개발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케이코의 마지막 경기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토지 개발 관련된 일을 하는 선수에 의해 회장의 체육관 소속 선수인 케이코가 패배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시대의 흐름에 의해 현재 무엇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창작자의 체념이 묻어있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 장면에 대해 희망의 불꽃도 같이 보였다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케이코가 다시 달리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많은 것들이 소거될지라도 다시금 힘을 내는 케이코의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창작자의 의식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このジムを閉めることになりました。耳は聞こえていませんが問題はないです。もういいんじゃないの？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은 무성 영화에 대한 노스텔지어의 영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챕터 1의 주요 논지였던 이 영화가 과거를 희구하는 작품이라는 지점을 다시 끌고 오면요. 결국 영화사적 측면에서의 과거는 무성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무성 영화로부터 출발했으니까요. 감독인 미야케 쇼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성 영화는 왠지 라디오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영화가 관객에게 정보를 계속 들려주는 느낌이라 보는 이들이 다소 수동적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이죠.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은 케이코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설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군데군데 무성 영화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러 장면들에서 언어보다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케이코의 수화 내용을 블랙 화면에 자막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그렇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사진이라는 소재 역시 흥미롭더라고요. 케이코의 첫 번째 경기에서 남동생은 누나의 경기를 사진에 담아냅니다. 후에 케이코는 그 사진을 보게 되는데요. 인화된 사진의 장면들의 프레임을 채우게 되죠. 또한 체육관을 정리하는 마지막 날 코치진과 회장님의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다 같이 사진을 찍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두 장면에서 창작자가 사진이라는 것에 대해 왠지 모르게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영화라는 것은 결국 사진의 연속일 것입니다. 특히 이 영화의 주된 형식인 필름 카메라는 더더욱 그렇겠죠. 실제로 조던 필의 근작 노브 같은 영화에서 나왔듯 영화는 그 태동기의 활동사진이라는 용어로 존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속 사진이란 소재가 무성영화와 마찬가지로 영화의 기원을 그리워하는 창작자의 인장처럼 보이는 것이죠. 한 발 더 밀고 나가 무성영화는 결국 촉각보다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을 텐데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도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은 거울이라는 소재를 통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화의 시작 책상에 앉아 아마도 훈련일지를 작성하는 듯한 케이코의 얼굴을 카메라는 거울을 통해 비춰주죠. 그 다음 장면 연습장 라커룸, 옷을 갈아입는 케이코의 뒷모습을 또 거울을 통해 담아냅니다. 가장 인상 깊은 거울 씬은 케이코와 회장이 거대한 거울을 앞에 두고 섀도우 복싱을 하는 장면일 텐데요. 굉장히 따뜻한 공기가 전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시각이라는 감각을 상징할 만한 소재일 것입니다. 말인즉슨 저에게 거울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음성이 최소화된 시각의 영화, 그러니까 무성영화적 영화라는 것을 강조하는 창작자의 의도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거울을 통해 케이코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회장도 케이코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눈이 좋다라고 말이죠.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노스텔지요.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였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fire? As ordered. We run a little hot.